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노리고 있는 해커가 사람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어우, 상상만 해도 진짜 끔찍하죠.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그 끝없는 공격을 24시간 내내 실시간으로 막아내고 있는 은행의 보안 요원조차 사람이 아니라면요. 근데 완전 공상과학 영화 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보통 은행이라고 하면 아주 두껍고 무거운 그 강철 금고문을 떠올리잖아요. 문이 닫혀 있으면 안전하고 열려 있으면 뚫렸다라는 아주 직관적인 세계였죠. 네, 맞아요. 아주 단순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들을 보면요. 그 묵직한 강철문은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무심코 스마트폰에 지문을 인식시켜서 계좌를 확인하는 그 1초의 순간 있잖아요. 그 뒤에서 창과 방패 모두 인공지능으로 무장한 거대한 사이버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와, 진짜 피부로 와닿지가 않는데 오늘 살펴볼 자료가 엄청 방대하죠. 네, 오늘 가져온 자료는 2026년 4월 13일자로 발행된 무려 88건의 언론 보도, 공시, 그리고 기관 발표 자료를 종합한 금융 AI 및 보안 동향 데일리 리포트입니다. 88건요? 오, 하루치 리포트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방대한 자료들이 단순히 은행 앱이 좀 더 편해졌네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우리의 자산을 관리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의 뼈대 자체가 완전히 다른 생태계로 진화했음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심층 탐구에서는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번 살살시 파헤쳐보죠. 예전처럼 그냥 챗봇 몇 개 띄워놓고 막 혁신이라 부르던 시대를 지나서 지금 금융 시스템의 심장 자체가 완전히 AI 네이티브로 바뀌고 있는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 눈부신 진화 이면에서 은행들이 피말리게 싸우고 있는 사이버 보안의 실체까지 다뤄볼 텐데요. 제가 이 리포트들을 쭉 읽으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요. 예전에 우리가 흔히 나누던 그 전통은행 그리고 인터넷은행 이 경계가 이제는 진짜 아무 의미가 없어졌구나 하는 거였습니다. 네, 완전히 동의합니다. 오프라인 지점이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은 사실상 완전히 끝났거든요. 그렇죠. 이제 모든 금융권의 유일한 생존 전략은 누가 더 완벽한 AI 네이티브로 거듭나느냐 이겁니다. 그 카카오뱅크의 최근 행보가 이 전환점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어떤 행보죠? 단순히 고객센터 메뉴 구석에 AI 챗봇을 두는 게 아니고요. 아예 앱 홈 화면 그 전면에 AI 탭을 탑재했습니다. 아예 메인 화면에요? 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고객이 앱을 켰을 때 정해진 메뉴판을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라요. 고객의 실시간 결제 데이터나 자금 흐름을 AI가 먼저 싹 분석을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내가 묻기 전에 먼저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선제적인 맞춤 가이드를 띄워준다는 뜻입니다. 와, 그럼 앱 자체가 약간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처럼 변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리포트 보니까 그 카카오뱅크가 태국 현지에 뱅크X라는 합작 법인을 세워서 2025년에 AI 금융비서를 아예 출범시킨다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결국 AI가 단순한 부가 기능이 아니라 해외 시장을 뚫고 들어가는 아주 핵심 무기이자 본체 그 자체가 된 셈이네요. 근데 사실 덩치가 큰 전통은행들은 이런 빠른 변화에 조금 뒤처지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보통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시죠? 네, 근데 막상 신한금융이나 IBK 기업은행 움직임을 보니까 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네, 거대 은행들의 역습이 본격화된 거죠. 사실 신한금융은 아예 의사결정 구조 자체를 뜯어고쳤습니다. 구조를요? 네, AX, 그러니까 AI 전환 전담 조직을 신설해서 부서 단위의 어떤 작은 실험이 아니라 그룹 전체의 시스템을 AI 중심으로 확 재편하고 있거든요. 판을 바꾸고 있군요. 반면에 IBK 기업은행은 무작정 대형 시중은행들의 속도전을 막 따라가기보다는 자신들만의 무기인 중소기업 특화 금융, 여기에 AI를 융합하는 차별화 전략을 택했습니다. 아, 이거 재밌네요. 그러니까 과거의 AI가 은행 창구에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묻는 친절한 직원 정도였다면 지금 은행들이 내부로 들이고 있는 AI는 수백만 개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막 읽어내면서 은행장의 결정을 돕는 핵심 참모 같달까요? 오,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그렇죠. 은행의 모든 혈관을 통제하는 하나의 신경망 같다는 느낌이 확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진짜 궁금했던 건요. 이 똑똑한 신경망이 도대체 어떤 데이터를 먹고 자라느냐는 겁니다. 네, 기존 은행들은 사실 우리가 돈을 얼마나 빌렸고 제때 갚았는지
철저하게 그 금융 데이터만 봤잖아요. 네, 그게 바로 이번 패러다임 도난의 핵심입니다. 리포트에서 언급된 NH농협의 비정형 비금융 데이터 활용 사례를 한번 보시면요. 은행이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 인식을 다르게 한다고요? 네, 이들은 기존의 딱딱한 금융 데이터 대신에요. 배달 앱에 올라오는 고객 리뷰 평점 변화 추이나 특정 상권의 실시간 유동 인구 분석 같은 걸 하는 거죠. 잠깐만요. 배달앱 리뷰요? 네, 심지어 기상청의 날씨 변화에 따른 주말 매출 변동성 같은 아주 산발적인 비금융 데이터를 AI로 다 분석했습니다. 와, 날씨까지요. 예전 같으면 대출 심사하시는 분이 사장님 가게 음식 맛있다는 댓글이 많으니까 대출해 드릴게요.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절대 불가능하죠. 시스템적으로 평가할 기준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그렇죠. 인간의 뇌로는 사실 그 수많은 비정형 데이터 속에서 일관된 인과관계를 찾아내서 수치화한다는 게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근데 AI는 다르죠. 아, AI는 다 계산해 낸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동네에 비가 오는 날 특정 업종의 매출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그런데도 이 가게는 단골 고객의 재주문율이 어떻게 유지되는지를 수만 건의 과거 데이터랑 대조를 하는 겁니다. 아, 즉, 이 가게가 지금 당장 장부에 현금은 조금 부족해 보일지 몰라도 6개월 뒤 매출이 반등할 확실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 이걸 수학적으로 증명해내는 거죠. 와. 그래서 무려 1조 8천억 원 규모로 소상공인 대출 문턱을 낮출 수 있었다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이거는 정말 엄청난 변화네요. 과거 은행의 대출 심사가 오직 지난달까지의 성적표, 이것만 보고 평가하는 거였다면요. 네, 그랬죠. 이제는 내 가게 주변의 발소리, 계절의 변화, 심지어 손님들의 감정성까지 전부 데이터로 환산해서 나의 미래 가치를 점수 매긴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입체적인 평가가 가능해진 거죠. 금형 사각지대에 있던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확실히 엄청난 구명줄이 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혁신은 없잖아요. 저는 이 대목에서 논리적으로 엄청난 모순이자 위협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오,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은행이 이렇게 똑똑해지고 막 기상청이든 배달앱이든 수많은 외부 시스템이랑 촘촘하게 데이터를 계속 주고받는다는 건요. 네. 그만큼 은행의 디지털 표면적이라고 할까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넓어졌다는 뜻 아닙니까? 금고문 하나만 지키면 되던 시절을 지나서 이제는 수만 개의 창문이 활짝 열려있는 거대한 유리 온실이 된 것 같아요. 이거 해커들에게 역사상 유례없는 완벽한 뷔페가 차려진 거 아닙니까? 사이버 보안의 본질을 아주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네요. 말씀하신 대로 연결이 곧 취약점이니까요. 리포트를 보면 그 우려가 이미 현실이 되었다는 통계가 바로 나옵니다. 벌써요? 네, 3월 한 달 동안 금융권에 전파된 사이버 위협 건수가 무려 2.5배나 급증했습니다. 아니, 한 달 만에 2.5배가 뛰었다고요? 이거는 단순히 동유럽의 해커 몇 명이 용돈벌이로 찔러본 수준이 아닌데요? 거의 폭격 아닙니까, 폭격? 맞습니다. 현재 중동 전쟁의 지정학적 여파랑 맞물려가지고 특정 국가를 배후에 둔 해킹 그룹들이 완전 전면전에 나선 결과거든요. 와, 국가급 해커들이요? 네, 여기서 가장 소름 돋는 사실은 이 공격자들 역시 AI를 주무기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뚫는 쪽도 AI를 쓴다고요? 그렇죠. 과거의 해킹이 프로그래머가 막 일일이 악성 코드를 짜가지고 뿌리는 수작업이었다면요. 지금은 AI가 알아서 방어망의 취약점을 탐색합니다. 세상에. 그리고 사람의 말투나 작성 습관을 완벽하게 모방하는 스피어 피싱 웨이를 초당 수천 개씩 쏟아내는 거죠. 완전 공장이네요. 네, 고임원을 사칭해서 고액 이체를 유도하거나 망을 마비시키려고 AI 자체가 스스로 진화하면서 끊임없이 약점을 찌르는 겁니다. 와, 듣기만 해도 진짜 숨이 턱 막힙니다. 해커의 AI가 공격을 무한대로 복제해서 던지고 음행의 AI가 그걸 쳐내고 있다면 이거 그야말로 창과 방패 끝없는 소모전이잖아요. 그렇죠. 공격자는 수천만 번 다 실패해도 어쩌다 한번 AI가 틈 하나 딱 찾아내면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구조가? 네, 방어자한테 극도로 불리한 게임이죠. 이러면 청취자분들 입장에서는 야, 내 통장이 언제 털릴지 모른다 이런 불안감이 막 커질 수밖에 없어요. 네, 방어자에게 극도로 불리한 비대칭 전쟁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융규제당국이나 은행들의 방어 패러다임 자체가 지금 뿌리치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바뀌고 있나요? 리포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짚어야 할 대목이 바로 이 금융감독원의 보안감독 체계입니다. 이게 기존의 사고 후 제재 방식에서 예방 중심으로 완전히 전환되었다는 팩트죠. 말이 좋아 예방 중심이지 솔직히 사고가 터지기 전에 은행이 무슨 수를 미리 알고 막습니까? 구체적으로 무슨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 핵심 기제 중 하나가 바로 FIRST,
라는 금융권 위협 정보 실시간 공유 시스템이고요. 또 하나가 SOA와 같은 보안 오케스트레이션 솔루션입니다. First랑 SOA요? 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예전에는 A은행 직원이 새로운 유형의 AI 피싱 링크를 무심코 클릭해서 감염이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보안 담당자가 출동해서 조치를 하고 나중에 금감원에 서면으로 보고하는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B은행, C은행은 똑같은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죠. 아, 시간차가 생기니까요? 네, 근데 지금 SOA 시스템이 도입된 환경에서는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 뭐 AI가 스스로 판단해서 움직인다는 건가요? 네, 인공지능이 즉각적으로 해당 직원의 노트북을 사내망에서 물리적으로 탁 끊어버립니다. 와, 바로 격리를 시켜버리네요. 그렇죠. 그리고 악성 코드 패턴을 분석해서 은행 전체의 방화벽 규칙을 1초 만에 다시 쓰는 거예요. 1초 만에요? 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방어 항체 데이터를 퍼스트 시스템을 통해서 다른 모든 금융사에 실시간으로 싹 쏘아보냅니다. 아, 백신을 뿌려버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단순한 개별은행의 방어가 아니라 전체 금융망이 거대한 하나의 자동화된 면역 체계로 연결돼서 작동하는 겁니다. 아, 단순히 경보만 올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감염 부위를 도려내고 다른 조직에 백신까지 배포하는 자가 치유 능력이 생겼다는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이야, 이 맥락에서 보니까 그 리포트에 나온 K뱅크의 4월 19일 사태가 완전히 새롭게 읽히더라고요. 아, 그 10시간 중단 사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인터넷은행인 K뱅크가 무려 10시간 동안이나 앱 서비스를 전면 중단하고 시스템 업데이트를 했잖아요. 저 처음에 이거 보고 속으로 어디 해킹이라도 크게 당했나 싶었거든요. 보통 다들 그렇게 오해를 하셨죠? 네, 365일 24시간 접속이 생명인 인터넷은행이 스스로 10시간이나 문을 닫는다는 건 거의 자해에 가까운 결정 아닙니까? 네,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과거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면 그냥 새벽에 사람 없을 때 패치 파일 하나 다운받고 재부팅하면 끝이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K뱅크가 10시간 동안 진행한 건 그런 단중한 패치가 아니었습니다. AI 기반의 이상거래 탐지, 그러니까 FDS 시스템의 두뇌 자체를 아예 재학습시키는 과정이었거든요. 아, 두뇌를 재학습시킨다는 거는 자동차로 치면 막 시동을 켜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중에는 엔진을 교체할 수 없는 거랑 같은 이치인가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AI 모델에다가 수백만 건의 새로운 해킹 패턴이랑 정상 거래 데이터를 집어넣고 신경망을 다시 짜야 하잖아요. 네네. 그러려면 기존 시스템을 완전히 격리한 상태에서 엄청난 컴퓨팅 파워를 막 쏟아부어야 하거든요. 아하. 단 1분의 서비스 중단도 치명적인 그 인터넷 은행이 무려 10시간의 영업 손실을 감수했다. 이 말은 그만큼 실시간으로 고도화되는 해킹 위협을 막아내는 예방 인프라 업데이트가 당장의 고객 편의성보다 압도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와, 대단한 결단이었네요. 네, 디지털 금융이 초고도화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거쳐야만 하는 묵직한 성장통인 셈이죠. 정말 살벌하면서도 흥미로운 이면이네요. 그런데 이게 또 시스템만 전부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도 리포트에 있었잖아요. 아, 네, 그 보이스피싱 사건이요. 네, 그 고도화된 시스템 사이를 비집고 들어온 고액 보이스피싱 시도를 결국 현장에서 잡아낸 건 IBK 기업은행 직원의 눈썰미였어요. 맞아요. 고객의 그 미세하게 불안한 표정이나 이상 행동을 직관적으로 딱 캐치하고 즉각 경찰이랑 공조해서 사전에 차단했잖아요. 네, 기술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요, 결국 그 기술의 맹점을 보완하는 마지막 방어선은 인간의 통찰력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팩트죠. 네, 완전 휴먼 터치네요. 그렇죠. AI와 인간 그리고 공권력이라는 삼위일체가 완성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안전망이 가동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거대한 AI 인프라 경쟁, 그리고 국가급 사이버 전쟁, 또 자가 치유하는 면역 체계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웅장한 기술 담론을 막 듣다 보면 청취자 여러분 입장에서는 불쑥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 떠오르실 거예요. 어떤 질문일까요? 아니, 그래서 그 엄청난 AI 기술이 내 지갑에는 도대체 무슨 이득을 가져다 주는 건데 당장 내 대출 이자는 좀 싸지기나 하는 거야? 이런 거예요. 아, 너무 중요한 포인트죠. 네, 이 질문으로 초점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네, 사실 거시적인 혁신이랑 우리가 일상적으로 체감하는 것 사이에는 아직 꽤 깊은 간극이 존재하거든요. 리포트를 보면 AI와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비대면 금리 인하 요구권 신청이 폭발적으로 급증했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아, 예전에는 직장인들이 뭐 연봉 오르거나 승진하면 서류 잔뜩 떼가지고 은행 창구에 직접 가야 했잖아요. 네, 연차 내고 가고 그랬죠. 근데 이제는 앱에서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마이데이터 시스템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내 소득 증빙 자료를 순식간에 긁어 모아서 은행에 전송을 해버립니다. 와, 진짜 편해졌네요. 아니, 그렇게 귀찮은 서류 작업이 다 사라지고 신청 건수도 확 급증을 했다면 결국 우리가 혁신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데이터를 수집하고 제출하는 그 접근의 문은 확실히 활짝 열린 게 맞습니다. 그런데 리포트의 객관적인 팩트를 들여다보면 좀 뼈아픈 구석이 있어요. 오, 왜요? 신청은 막 수십 배가 늘었거든요. 정작 심사를 거쳐서 고객이 체감하는 실제 금리나 수용률, 그리고 인하 폭은 매우 미미하다는 지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왜 그런 건가요? 겉으로는 막 AI로 쉽고 편하게 깎아줄 것처럼 포장을 해놓고 뒤에서는 은행의 AI가 결국 막 철벽을 치고 있다는 건가요? 약간 생색내기용 정책이라는 느낌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저는? 은행 입장에서도 되게 고민이 깊은 부분입니다. 이게 서류를 모아주는 건 단순한 자동화 기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사람의 이자를 실제로 깎아줄지 말지 딱 결정하는 건 은행 내부의 핵심적인 리스크 관리 AI 모델이거든요. 아, 평가 모델이요? 네, 외부에서 가져온 마이데이터의 정보량 자체는 엄청 많아졌는데 아직 그 데이터들을 기존 신용평가 모형에 딱 반영을 해서 금리를 확 낮춰줄 만큼 은행 내부의 알고리즘이 유연하게 연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 엇박자가 나고 있군요. 맞아요. 결국 겉보기의 신청 절차는 완전 최첨단인데 최종 결정을 내리는 심사 허들의 높이 자체는 과거랑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정책과 현실의 괴리를 보여주는 대목인 거죠. 아,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그러니까 입구는 막 스르륵 열리는 최첨단 자동문인데 막상 딱 들어가 보니까 여전히 깐깐한 심사역이 팔짱 끼고 앉아있는 거나 다름없군요. 네, 완벽한 비유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예 대출을 내어주는 그 첫 번째 기준 자체를 뜯어고치려는 거대한 시도도 진행 중이잖아요. 네, 아까 저희가 농협 사례에서 다뤘던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 모형, 즉 SCB 모델이 지금 정부 주도로 도입이 되고 있죠. 네, 이게 과거의 일률적인 신용점수 체계로는 소상공인분들의 실질적인 상환 능력을 온전히 담아낼 수 없다는 아주 뼈아픈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시스템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매장의 최근 매출 성장률이나 그 주변 상권의 객단가 변화, 심지어 업종별 트렌드 수명까지 온갖 다중 데이터를 AI가 종합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금리랑 한도를 아주 섬세하게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죠. 네, 저는 이 SCB 모델의 메커니즘을 보면서요. 은행이 나를 평가하는 방식이 과거의 성적표에서 미래의 이력서로 바뀌었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오, 미래 이력서요? 네, 예전에는 너 작년에 연체 한번 했지? 무조건 감점 이랬다면요. 네, 피도 눈물도 없었죠. 이제는 당신 가게다 속한 골목 상권이 내년 봄에 뜰 확률이 70%고 사장님의 고객 충성도 지표가 아주 높으니까 투자 가치가 있다. 이러면서 AI가 나의 미래에 베팅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야, 아주 예리하신 통찰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무겁고 복잡한 질문이 하나 파생이 되거든요. 어떤 질문이죠? 내 미래 가치랑 잠재력을 평가하는 그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AI 블랙박스라면요. 우리는 과연 그 판단이 100% 공정하다고 확신할 수가 있을까요? 아, 데이터가 아무리 방대해도 결국 그걸 학습하는 과정에서 어떤 편향 같은 게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네, 바로 투명성과 공정성의 딜레마입니다. 만약에 AI 모델이 과거의 대출 데이터를 막 학습하는 과정에서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종에 속한 소상공인들에게 무의식적으로 더 높은 이자를 매기는 패턴을 스스로 형성해버린다면 어떨까요? 진짜 억울하죠, 그러면. 그렇죠. 근데 운행에서 AI가 계산한 거라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변명은 통하지 않거든요. 절대 안 되죠. 알고리즘이 정말 편견 없이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이걸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결국 AI 금융은 근본적인 신뢰를 잃게 될 거라는 점을 리포트에서도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나의 뼈 빠지는 노력과 잠재력이 차가운 알고리즘에 보이지 않는 편견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휴지 조각 취급을 받는다면 정말 너무 끔찍하겠네요. 네, 상상도 하기 싫은 시나리오죠. 일상으로 다가온 또 다른 큰 변화 중 하나 짚어보죠. 바로 내 지갑 안으로 쏙 들어오고 있는 디지털 자산, 즉 웹3의 융합입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하나은행의 외환 DNA 서비스 사례가 아주 눈에 띄더라고요. 네, 이게 시장에 주는 매우 중요한 시그널이거든요. 하나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이랑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즉 CBDC를 연계해가지고 해외 송금이랑 결제를 지원하겠다고 나선 건데요.
네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까지 가상자산은 사실 철저하게 투자나 좀 심하게 말하면 투기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었거든요. 솔직히 그랬죠. 그런데 전통 금융의 상징인 시중은행이 그 코인의 가치를 직접 보증을 하고 실제 우리가 카페에서 커피를 사 마시거나 해외에 있는 자녀한테 학비 보낼 때 쓰는 아주 일상적인 수단으로 편입시키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와, 정말 엄청난 변화네요. 네, 게다가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콘텐츠 플랫폼인 리디랑 협업을 해가지고 초개인화 마케팅까지 진행하면서 고객의 라이프스타일 데이터까지 다 결합을 하고 있죠. 야, 이거 진짜 10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못하던 융합이잖아요. 네, 세상이 바뀌었죠? 그런데 이런 코인이나 블록체인이 우리 일상의 결제망으로 이렇게 쑥쑥 들어오게 되면요. 당연히 그만큼 범죄에 악용될 확률도 덩달아 높아지는 거 아닌가요?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그림자죠. 디지털 자산 시장의 파이가 커질수록 당연히 전통 금융권에 요구되는 규제의 칼날도 훨씬 더 날카로워집니다. 그렇군요. 리포트 보시면 K뱅크나 업비트 같은 거래소 연계 은행들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으면서 자금 세탁 방지, 즉 AML이나 테러 자금 조달 금지 시스템을 막 고도화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상자산이 일상의 지갑 속으로 들어온다 이 말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복잡하고 은밀한 돈 세탁의 경로가 열린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양날의 검이네요. 맞습니다. 이 거대한 자금 흐름을 AI로 추적하고 통제해내지 못하면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아예 퇴출당할 수도 있는 엄청난 규제 리스크를 안고 가는 셈입니다. 아, 혁신이라는 화려한 무대 뒤에는 항상 규제와 감시라는 묵직한 닻이 내려져 있어야만 그 생태계가 유지된다는 팩트네요. 네, 정확합니다. 자, 오늘 정말 숨가쁘게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금융권은 단순히 고객 편의성을 넘어가지고 아예 생존을 위해서 시스템의 뇌를 AI 네이티브로 완전히 교체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연결성이 낳은 막대한 사이버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 방어 패러다임 역시 소로나 퍼스트처럼 알아서 자가치유하는 예방 중심으로 진화했죠. 네, 방어 체계도 AI가 된 거죠? 네, 동시에 이런 거대한 기술 담론들이 내 대출 이자나 소상공인의 신용평가, 또 코인을 활용한 일상 결제에 이르기까지 아주 깊숙이 스며들고 있지만요. 알고리즘의 공정성 검증이라는 거대한 숙제도 우리가 함께 안고 있다는 걸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 다룬 88건의 방대한 잔류들은요. 모두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떤 진실이죠? 더 이상 금융은 내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필요할 때 빌려주는 그런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데이터라는 새로운 피를 계속 수혈받으면서 스스로 성장하고 진화하는 어떤 유기적인 거대 플랫폼으로 변모했다는 사실이죠. 맞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스마트폰에서 무심코 켜는 뱅킹 앱은요, 더 이상 단순한 송금 도구가 아닙니다. 그 손바닥만한 화면 뒤에서는 글로벌 해커들과 은행의 AI 보안 요원들이 치열하되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고요. 네, 보이지 않는 전쟁터죠. 여러분이 배달 앱에 남긴 리뷰, 그리고 발걸음 하나하나를 수집하는 알고리즘이 쉼없이 돌아가고 있죠. 네, 진짜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자산, 그리고 지갑의 개념 자체가 송두리째 재정이 된 셈입니다. 자, 오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요. 제가 리포트를 읽다가 등골을 아주 서늘하게 만들었던 짧은 문장 하나를 화두로 좀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문장이었나요? 그 핀테크 트렌드 섹션에 등장한 AI가 만든 가상 소비자 행동 데이터라는 키워드인데요. 아, 그거요? 네. 은행들이 마케팅이나 새로운 금융 상품을 설계할 때 사람들의 실제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잖아요. 개인정보 보호법도 있고 제약이 많죠. 네, 그러니까 아예 AI를 이용해가지고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짜 소비자의 행동 패턴. 이걸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막 돌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네, 물리적인 고객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규제 때문에 쓸 수 없을 때 AI가 기존의 조각난 데이터들을 막 조합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현실에 있을 법한 완벽한 허구의 인물을 수만 명 창조해내는 그런 생성형 기술을 활용한다는 뜻이죠. 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방법론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완벽한 기술적 혁신이겠죠. 그런데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이걸 한 번만 뒤집어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은행의 대출 심사 AI가 학습하고 있는 그 기준점이 진짜 나라는 현실의 사람이 아니고요. 네. AI 스스로가 상상하고 만들어낸 완벽하게 합리적인 가짜 소비자라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은행 앱은 계속해서 그 가짜 데이터에 맞춰서 나한테 상품을 추천하고 내 신용을 막 평가할 텐데요. 그럼 결국 혜택을 받기 위해서 현실의 나라는 인간이 도리어
AI가 만들어 놓은 그 완벽한 허구의 알고리즘 기준에다가 내 라이프 스타일을 억지로 끼워 맞춰야 하는 그런 순간이 오지 않을까요? 야, 이거 진짜 딥한 질문이네요. 기술이 인간을 더 잘 이해하려고 만든 가상의 거울이 오히려 거꾸로 인간한테 야, 너 이 거울 속 모습대로 살아. 이렇게 강요하는 역전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도대체 누구를 위해 소비하고 또 누구의 눈높이에 맞춰서 내 미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걸까요? 데이터가 주도하는 사회에서 어떤 기술적 효용성 그 너머에 있는 인간의 본질적인 주체성 문제를 아주 날카롭게 건드리는 현실적인 화두네요. 여러분 다음번에 금융앱이 알림을 띄우면서 고객님에게 딱 맞는 혜택입니다. 이러면서 무언가를 추천할 때요. 한 번쯤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딱 맞는다는 기준을 만든 건 과연 여러분의 실제 삶일까요? 아니면 AI가 상상한 누군가의 삶일까요? 의미심장하네요, 진짜. 처음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그 직관적이고 무거운 강철 금고문이 사라진 자리에는요, 이제 끝이 보이지 않는 데이터의 미로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복잡한 미로 속에서 어떻게 여러분만의 진짜 가치와 주권을 잃지 않고 지켜내실 건가요? 모두가 고민해봐야 할 문제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오늘의 깊이 있는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면서 이 데이터의 미로를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번에도 가장 날것의 자료들 속에서 건져 올린 최고의 인사이트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